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윈도우 생태계 안에서 윈도우 개발자로 좀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처 SA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클라우드하고 AI 관련돼서 강사로 좀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KT 클라우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네, 고루하고 지루할 수 있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위한 3티어 아키텍처인데요. 네, 제가 지금 인프라 관점으로 AI 모델을 이제 직접 서빙하고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과정을 실습하는 걸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예제가 이제 또 갑자기 이제 동작하지를 않아 갖고 제가 지금 발표하시는 동안 좀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게, 일단 제가 지금 만든 예제들은 추후에 이제 제가 다시 진행하도록 한다는 약속을 좀 드리고, 오늘은 좀 제가 좀 10분이 좀 늦었는데 다른 분들 하시는 거에서 제가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지금 오늘 발표할 예제는 제가 주로 페이스북 지금 그룹에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데 3티어 아키텍처 관련돼서 이 글을 올리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그 주제로서 발표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관련된 링크는 제가 따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올리고 있는 거는 인프라를 처음에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이 인프라를 그 처음에 배우실 때 그때 좀 실습하기 좋은 것들을 제가 했던 것들을 좀 정리했던 건데, 음, 제가 예전에 이제 애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개발하고 다르게 인프라는 이게 고민하고 이제 논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게 반복하는 게 처음에는 특히나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파이썬으로 간단한 웹 예제를 만들어서 깃허브에 이제 소스 코드를 올리고, 그리고 가상머신에서 코드를 받아서 그걸 갖고 작업을 한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제 부하 분산 장치도 만들고, 그리고 가상머신 확장 집합 구성까지 해서 그렇게 예제를 이제 이아스 관점으로 주로 만들어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CI/CD를 이용해서 주로 이제 깃허브에다 올리고 깃허브 액션에서 이제 컨테이너로 애저 있는 AKS 컨테이너로 쿠버네티스로 배포하는 것까지 주로 제가 강의에서 만들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고요. 이 실습 관련돼서는 오늘 30분 안에 사실 이게 진행하기 쉽지 않아서 제가 요거는 추후에 좀 더 지금 있는 상태의 그림에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제가 글을 좀 더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유튜브로 요것들 좀 더 찍고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랑 또 실습하는 시간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음, 이제 요 예제는 제가 지금 글을 한 9개 정도를 썼을 텐데, 3티어 아키텍처로. 요 내용은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웹 와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프론트 백엔드라고 표현도 하죠, 개발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할 때 프론트 쪽에 리액트, 엔진엑스 웹 서버가 있고 리액트를 올려서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놓고 VM을 하나 만든 다음에 서브넷을 따로 구성하고, 그리고 백엔드로 서브넷을 마찬가지로 따로 구분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파이썬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웹 프레임워크인 플라스크를 올린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지금 현재는 서브넷 하나에 VM이 하나씩 있고요. 제가 만든 시스 블로그 예제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뒷단에는 이제 DB 서브넷이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SQL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했고, 이렇게 3티어를 각각 구성한 후에 이것들을 연결하는 과정을 그 코드까지 만들어 놓은 실습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추후에는 지금 각각의 서브넷의 NS도, 그러니까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이죠.
그 포트나 이런 것들을 보안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NSG 같은 걸 지금 다 서브넷에다 연결을 해놨는데, 추후에는 이거를 VMSS 가상머신 확장 집합으로 오토스케일링 될 수 있게 이것들을 바꾸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찍어내는 거를 반복해서 해보실 수 있게 인프라를 공부하시거나 하실 수 있게 좀 예제를 좀 발전해 나갈 예정이고요. 자, 오늘 이제 사실 이제 예제를 좀 더 만들려고 했던 거는, 이 지금은 일반적인 VM에서 이런 게 되는 것들을 지금 만들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예제들은 데이터가 따로 있고, 3T에서 데이터 부분을 따로 있고, 여기에서 모델을 직접 서빙해서 간단하게 모델을 올려서 그것들을 이제 연결하는 것들을 지금 실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추후에 그것들은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 아,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반적으로 음,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에서 이제 모델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보면 이제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턴을 찾고, 그 안에서 뭔가의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 모델의 형태들을 보고 모델을 이제 서빙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음, 형태들이 이렇게 API 형태로 제공하는, 이 엔드포인트 단에서 API 형태로 이제 제공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모델을 이제 사용자한테 제공할 때는 주로 이제 서빙한다고 표현을 하고, 모델의 이제 끝단위 엔드포인트에서 API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API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이 결국에는 이제 모델이 어떤 형태든 간에 REST 형태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저도 요번에 이제 하면서 찾아보긴 했었는데, 모델들이 대부분 이제 REST 형태를 제공하고, 특별하게 이제 서로 한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 필요하거나 속도가 좀 더 필요할 때는 이 API 형태를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모델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델을 서빙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REST를 많이 사용하고 모델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모델에 제공한 엔드포인트나 API가 이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발자가 특히나 프론트엔드나 모바일 개발을 하게 되면 이 서빙된 모델의 엔드포인트 API는 결국에는 똑같은 형태가 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데이터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실습을 해보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당장에 이제 애저에서 오픈 AI나 비전을 처리하는 API들을 써봐도 이제 REST를 대부분 제공하고 있고, 그러니까 개발하는 프론트엔드 쪽에 개발자들을 이제 주로 모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용자라고 보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REST API를 사용해서 이 통신을 주로 받고 거기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그 애저에서 구성된 요 백엔드라고 보면, 모델을 기존의 백엔드 서버를 모델이라고 보게 되면,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백엔드라고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백엔드 서버를 만들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모델을 서빙하는 거죠. 서빙한 이 API 형태의 엔드포인트, 요걸 제공하는 서버를 만들게 되면, 요 서버까지는 사실 인프라 관점으로 보게 되면 외부에서 직접 연결되지 않게끔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이제 보안적인 이슈와 그리고 데이터를 보호하기 이슈로 인해서 인프라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백엔드는 외부에서 직접 연결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외부에서 연결되는 주로 그런 모습이 될 거고, 이게 주로 이제 개발자들이 말할 때는 프론트엔드 서버, 백엔드 서버가 될 거고, 그리고 인프라 관점은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긴 한데 웹와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한국에서는, 국내에서는 특히나 또 웹아스라 그러면, 이 웹은 웹서버 같은 걸 따로 구성하고 아파치나 엔진엑스 그런 형태로 구성하게 되고, 백엔드는
주로 한국에서는 뭐 주로 자바를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스프링 같은 걸 백엔드로. 그리고 이제 어, 모델이랑 연계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AI 쪽에서는. 그래서 백엔드로 이 서빙하는 부분을 만들고 나서 그게 이제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때 예전에는 API를 연결할 때 프론트엔드 쪽에서 연결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API 서버를 제일 쉬운 방법은 API 매니지먼트를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API 매니지먼트는 API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API를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을 때 API들을 통합해서 외부로 노출해 주거나 보안적으로 연결해 주거나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PI 매니지먼트로. 이런 게 이제 주로 API 게이트웨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비용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비용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클라우드에서는 좀 더 이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이렇게 비용을 사용하셔서 API를 외부로 인터넷 환경에서 노출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좀 더 쉬운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내용들,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보시면은 거기에 제가 정리해놨던 내용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어, 이게 백엔드 같은 경우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부로 노출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웹서버랑 연결될 거고요. 이 백엔드에서 쓰는 와스라고 하는 플라스크나 뭐 플라스크에서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나 그리고 자바에서 스프링 연결하는 톰캣 같은 그런 와스 서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경우는 그 웹에 있는 보안이나 이런 어, 뭐 여러 가지 웹에서 사용하는 리버스 프록싱이나 뭐 로드 밸런싱 이런 것들이 서버에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랑 연결하기에는 보안적인 이슈, 기능적인 이슈로 외부로 노출되는 서버는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백엔드로 보안적인 이슈로 막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외부랑 연결할 때는 주로 퍼블릭 IP가 앞에 붙게 되고 그 뒷단에서는 프론트엔드 서버에서는 주로 이제 웹 서버로 연결을 하게 될 거고요. 웹 서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적인 것들과 그리고 보안적인 뭐 주로 이제 SSL 같은 보안적인 것들이 연결되는 그런 구성이 앞단에 먼저 일어나게 될 거고요. 주로 이게 이제 프론트 또는 웹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뒷단에 이 백엔드 서버 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모델에서 서빙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개발한 것들이 있다면 백엔드로 있다면 프론트엔드에서 웹 서버에서 결국에는 백엔드에 와스 서버로 연결하는 구성이 주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블로그로 만들었던 예제들에는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예제들에서는 백엔드에서는 플라스크로 이용해서 DB SQL 서버에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리고 프론트엔드에서는 이 엔진엑스로 구성을 해놨고요. 엔진엑스에는 리액트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결국에는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보면 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나 뭐 라이브러리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이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사용하는 그 자바스크립트 기술들이 결국에는 배포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자바스크립트 정적인 코드가 될 거고요. 그래서 동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은 백엔드에서 주로 처리하게 그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웹 와스 또는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생각하게 되면 프론트엔드는 웹 서버가 앞단에 있게 되고 그리고 정적인 데이터 파일들 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CSS, HTML 그런 부분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이미지 같은 것들 이런 게 이제 앞단에서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뒷단에 백엔드 또는 와스 서버에서는 플라스크나 이런 동적으로 개발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주로 배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뒷단에서는 단순하게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NoSQL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또는 저장소, 뭐 애저에서는 블랍이 주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데이터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뒷단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3티어가 구성이 될 거고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정리를 했던 부분인 거고, 좀 이따 그 부분 구성한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 제가 지금 블로그 링크를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올렸던 부분을. 예. 블로그 내용들을 보면 먼저 엔진엑스를 설치를 하고 프론트엔드죠. 프론트엔드 VM에다가 엔진엑스를 설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리액트에서 그러니까 로컬에 있는 이 VS 코드에서 여기서 이제 리액트 관련된 코드를 제가 만들어 놨고요. 리액트 코드는 뒷단에 있는 API 서버를 호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있는 지금 제가 올린 예제로는 고객 정보인데 그 정보를 호출해서 화면에 표시하는 예제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리액트를 빌드해서 내용을 빌드해서 배포하는 부분을 블로그에 좀 올렸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게 뒷단의 백엔드를 호출해서 나온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예, 이렇게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게 되는데 제가 이제 만들려고 했던 예제는 간단하게라도 AI 이제 서빙한 것들을 화면에 보여주게 하는 것들을 좀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코드가 지금 잘 동작하지 않아서 제가 블로그에 있는 걸로 일단 대체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액트를 빌드해서 배포하고 결국에는 지금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인 거죠. 프론트엔드 쪽에 지금 퍼블릭 IP가 앞단에 붙어 있고 그리고 프론트엔드 쪽에 리액트를 엔진엑스 설치하고 리액트를 배포한 부분입니다. 그게 리소스로 보게 되면 프론트엔드 VM과 퍼블릭 IP를 연결해서 외부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놓게 된 거고요. 리소스를 구성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백엔드 쪽에 VM을 따로 만들고 물론 이제 서브넷을 따로 나눠 놨습니다. 그림처럼 프론트엔드 서브넷, 백엔드 서브넷을 따로 나눠서 VM을 각각 배포했고 그 백엔드 쪽에 서브넷을 구성하고 그리고 VM을 만들었습니다. VM을 만들어서 플라스크를 이렇게 파이썬을 당연히 설치했고 플라스크를 배포한 후에 플라스크 실행하는 화면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서버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이렇게 리액트 배포된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 요건 이제 엔진엑스 기본 페이지에다가 제가 리액트를 배포하게 된 거고 그리고 제가 혹시 몰라서 요걸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 IP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바뀌게 되면 리액트는 빌드를 다시 해서 정적인 데이터를 호출할 때 배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코드를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게 바꿔서 하실 수 있게 코드를 좀 바꿔놓은 부분이 있어서 config JS에 보면 퍼블릭 IP를 연결하게끔 제가 블로그에다 좀 정리를 해놨었고요. 그래서 여기 배포된 config JS 에다가 IP 퍼블릭 IP를 바꾸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방금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요 나온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호출하게 되면 호출한 브라우저에 다운받아지게 되는 정적인 파일이 될 거고요. 정적인 파일이 다운받아지게 되면 그 안에서는 이제
동적으로 이게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P를 이제 서버에서 프론트엔드 서버죠. 프론트엔드 서버에서 퍼블릭 IP를 제가 따로 변경할 수 있는 설정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실행될 때 퍼블릭 IP를 불러오게끔 제가 코드를 바꿔놓은 거고, 그리고 이 리액트에서는 API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커스터머라는 API를 호출하게 된 거라, 자, 리액트에서 확인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이 뒷단에 지금 있는 프론트엔드 IP고요. 그다음에 점 0.4 커스터머. 예. 잠시만요. IP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 쪽에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 쪽을 호출한 거였는데 지금 백엔드 쪽에 IP가 10.1 0.1.4 커스터머. 아, 네네. 그쵸. 음, 아, 5000번 포트죠. 플라스크라서 5000번 포트인데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호출 주소를 잘못 입력했는데요. 이 백엔드에 이 데이터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백엔드에서 가져오는 부분은 API로 노출하게 된 거고, 그걸 프론트엔드에서 리액트로 지금 호출하게 됐는데, 과정을 보게 되면 DB에 있는 커스터머라는 데이터를 플라스크에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데이터를 호출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 스태틱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한 부분이 이렇게 호출된 부분입니다. 걸로 호출하게 됐고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퍼블릭 IP는 외부의 인터넷상에서 IP이기 때문에 이 IP 갖고 이렇게 프론트엔드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백엔드로 넘어가게 되려면 엔진X 특히나 웹서버에서 이걸 연결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구성을 네, 여기에서 지금 구성을 해놨고요. 이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예, 이 내용은 이제 엔진X 기본 서버에 이게 이제 엔진X 설치된 데 기본 설정 파일이고요. 엔진X 설치된 데 여기에 보면 기본적인 그 엔진X 설치 루트는 설정한 게 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엔진X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사용했고 바꾼 게 없기 때문에 이 로케이션이 동작을 하게 되면 결국엔 여기 있는 웹페이지 엔진X에 있는 웹페이지가 리액트 코드죠. 그게 이렇게 사용자한테 다운이 될 거고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다운되는 웹서버에서 제공하는 될 거고, 지금 뒷단에 백엔드로 연결을 할 때는 엔진X를 좀 수정을 해서 제가 코드를 좀 더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보여드린 이 부분입니다. 아래쪽. 요게 이제 엔진X에서는 주로 이제 리버스 프록싱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게 엔진X에서 요 API로 호출을 하게 되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API 한 다음에 커스터머로 요거는 이제 퍼블릭 IP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지금 애저에 접속을 했으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내부의 엔진X에서 요 API 서버일 때는 이 뒷단에 커스터머 IP로 호출한다. 그런 형태로 제가 여기다 추가를 하게 된 거고요. 백엔드 서버에 주소를 여기다 입력하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뒷단에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API를 호출한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거를 반환해주는 엔진엑스가 그 부분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쉽게 할 수 있게는 사실 애저에서는 API 매니지먼트를 사용하게 되면 굳이 이제 프론트엔드 쪽을 구성하지 않고도 백엔드만으로도 백엔드를 구성한 것만으로도 이게 API 매니지먼트가 있으면 사용자에게 좀 더 쉽게 서비스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주로 이제 API 매니지먼트를 사용할 때는 이제 API가 많이 복잡하거나 관리할 것들이 있거나 이제 보안적으로 이슈가 있거나 뭐 그런 기능들이 좀 더 있을 때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아스 관점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가상머신 관점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설계를 하고 만들게 된다면 주로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이렇게 엔진엑스 같은 구성을 통해서 API 경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엔진엑스에다 이 API를 구성하게 돼서 퍼블릭 API로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 뒷단에 백엔드로 가게 되는 상황이고 제가 그냥 퍼블릭 IP로 호출하게 되면 엔진엑스의 기본 페이지죠. 요 위에서 보실 수 있는 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얘가 돼서 그 리액트를 빌드한 정적인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뒷단에 백엔드로 연결을 하고 싶으면 API를 호출하게 돼서 그리고 백엔드로 호출이 연결이 되는 리액트 코드로 보게 되면 API 요 퍼블릭 IP 주소가 들어가고 여기에 API 커스터머가 이렇게 연결돼서 뒷단에 DB로 호출되는 그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성을 설명드린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거나 또는 이제 오픈AI 같은 REST 형태의 API들을 만들어졌을 때 그걸 구성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엔 이 부분도 결국엔 이 앞단의 엔드포인트는 REST 구성이 돼 있을 거고 요거를 이제 외부로 노출을 할 때를 구성하게 될 텐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구성은 오픈AI를 저희가 가져다 쓴다고 해도 이게 이 오픈AI를 직접 밖으로 노출하진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나 이제 엔터프라이즈나 기업 내에서는 이 안에 쓰는 것들이 RAG나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RAG나 이런 데이터, 민감한 데이터도 이 안에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엔드포인트를 직접 밖으로 이렇게 연결하진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가져다가 앞단에서 뭔가 사용하는 플라스크라든지 스프링 같은 그런 서버들이 앞단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하는 구성까지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이제 백엔드로서 이 뒷단에 서버에 있을 겁니다. 네, 너무 그림을 많이 그려서 일로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오픈AI 또는 ML 이런 것들을 서빙하고 모델 같은 거를 만들어 서빙하시게 되면 이 뒷단에 요 연결되는 부분은 백엔드로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거고요. 인프라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요거를 이제 앞단에서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인프라 관점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정적인 리액트를 빌드된 거를 연결할 때 사용자는 그냥 다운받아지게 되고 그리고 뒷단으로 연결할 때는 엔진엑스에서 리버스 프록싱을 이용하게 되면 API 매니지먼트 같은 거 없이 연결하실 수 있는 인프라 관점에서 그런 구성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원래 쓸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좀 보면 그렇죠? 20분까지였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까지 하고 아까 제가 좀 잘 안 됐던 예제나 그 구성은 블로그에 좀 올리던지 제가 추후에 유튜브로 그래서 소통하는 채널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제가 좀 더 확장시켜서 발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네, 이렇게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는 또 다른 분들하고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오늘 주제들이 시간이 되게 짧아서 급하게 지나간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의 주제를 조금 길게 뭐 1시간 반이나 2시간 이렇게 늘려서 다시 한번 준비하든지 해서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네, 코리아 에저 앤 AI 그룹은 현재 페이스북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지금 채팅창에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벤트나 또 세미나, 뭐 미드업 이런 것들은 네, 현재 여기 페이스북에 가셔서 네, 가입을 하시면 또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지금 이 영상들은 다시 보기를 만들어서 저쪽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신 부분이나 아니면은 어, 네, 코드를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저쪽 사이트로 가서 신청을 해주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토요일 날, 네, 이 황금 같은 토요일 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